안녕하십니까, 김봉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개인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이해 내지는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무엇이냐,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일정한 세법에서 정해놓은 수익 금액을 넘게 되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이제 이 사업소득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게 강제로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억,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0억, 기타 서비스업은 7억 5천, 이런 어떤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금액 미달하시는 분들은 물론 세금은 당연히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이분들의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제대로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하라,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확인자를 보시면 당연히 세무사나 회계사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뭘 확인을 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일단 사업장 현황, 내역, 수익 금액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경비 여부 확인입니다.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할 때 아무래도 다른 근로소득자라든가 내지는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이 경비 부분에 대해 좀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계상해 놓은 그런 경비들이 어떤 적법한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한 확인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누구든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보고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라든가 자녀 내지는 뭐 친척분들 이렇게 직원으로 올려서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신고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도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받아가게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를 받아간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경비로 인정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지는 접대비,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이런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실제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쓴 경비를 가지고서 사업에 대한 경비로 넣은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내용인데, 이 차명 계좌 문제도 있습니다. 종업원의 어떤 계좌 내지는 제3자 친구의 어떤 그런 계좌를 빌려서 매출액을 그런 계좌로 입금을 받는다든가 등의 어떤 그 수익금액 누락 내지는 실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랑 신고 목적으로 하는 장부상 재고와 다를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와 제재가 동시에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자가 되면은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면 충분히 더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달간의 신고기한 연장을 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사업자는 이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이런 경비를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근로소득자와 같이 이런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확인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세무사나 회계사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6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재는요, 이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 간섭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금의 5%를, 소득세 5%를 가산세로 이제 내야 되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확인을 안 거치고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세무사나 회계사는 세금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면 전문가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해서 해당되는 세무사나 회계사도 징계를 받는 이런 제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2012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얼마 안 됐는데 각종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과 후에 세금 비교를 해보면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세부담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도 이런 통계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실신고 확인자를 변경하지 말 것. 간혹 가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A 세무사한테 그동안에 늘 기장 업무를 맡겨왔는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나서 이걸 그대로 의뢰를 하니까 갑자기 세금이 뭐 몇 배가 늘었다더라.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더 능력이 있는 다른 세무사가 더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분을 아무래도 찾기 마련인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 기장한 세무사와 확인한 세무사가 다를 경우에는요, 좀 더 세무사 국세청에서 장부를 좀 자세히 검토를 더 하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들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됨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차라리 사업 형태를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역시 세율 차이죠.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법인 사업자는 세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유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내용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